장례식장 한복판. 초점 잃은 눈빛들이 검은 옷 아래 숨어 있었다. 그날의 공기엔 슬픔보다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유족석 앞, 낡은 노트북이 놓였다. 그리고 그 위로 꺼내진 한 장의 USB. 이게 어머니 유언 영상입니다. 변호사 박 실장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복례 여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직접 녹화하신 영상입니다. 그 순간 가족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특히 장남 태식은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몸을 조금 앞으로 숙였다. 유언장이 아니고 영상이라고요?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표정은 이미 날이 서 있었다. USB가 연결되자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어두운 거실이 등장했다. 그곳에 앉아있는 이는 다름 아닌 생전의 최복례 여사. 검은 카디건에 하얀 머리를 뒤로 단정히 넘긴 모습.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내가 죽으면 분명히 너희는 싸울 거다. 복례 여사의 첫마디였다. 나는 그 꼴을 못 본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내가 가진 전 재산 그걸 누구에게 줄지는 운에 맡기겠다. 카메라가 흔들리고 그녀는 손에 든 무언가를 화면에 비췄다. 작은 검은 상자 그리고 그 안에 하얀 쪽지들. 이 안엔 똑같이 생긴 종이 10장이 있다. 그중 하나에만 당첨이라고 써져 있다. 그걸 뽑은 사람에게 내 모든 재산을 준다. 말문이 막혔다. 화면 앞에 앉아있던 가족들은 얼어붙은 듯 했다. 이게 진짜야? 차녀 은정이 헛웃음을 흘렸다. 제비 뽑기? 지금 엄마가 장난하시는 거야? 막내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손을 비볐다. 그리고 장남 태식은 입술을 꾹 다물더니 변호사를 노려봤다. 이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직접 작성한 유언장도 있고 이 영상은 법적으로도 유효합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그녀의 의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비를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검은 상자가 등장했다. 실제로 존재하는 그 상자. 박 실장은 흰 장갑을 낀 채 상자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정말로 작은 흰 쪽지들이 정렬되어 있었다. 순간 은정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중얼거렸다. 엄마 왜 이러셨어요? 그녀는 충격인지 웃음인지 모를 표정으로 떨었다. 이런 식이면 싸움 더 커질걸요. 그러자 옆에 있던 친척 중 한 명이 나지막이 말했다. 복례 이모 성격 알잖아요. 끝까지 자기 방식대로 하시네.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은 피식 웃었지만 태식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때였다. 화면 속 복례 여사가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제비 뽑기를 무시하거나 반대하면 그 사람은 내 유산을 받을 권리가 없다. 내가 만든 이 룰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그 사람을 내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먼저 손을 뻗지 않았다. 그 긴 침묵을 깨트린 건 장남 태식이었다. 그는 일어나더니 검은 상자를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는 단호한 손짓으로 쪽지 하나를 뽑았다. 내가 뽑겠다. 운에 맡기자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가 쪽지를 펴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잠깐. 모두가 돌아봤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가족이 아니었다. 장례식장 구석 조용히 앉아있던 한 젊은 여자. 그녀는 조의를 표하러 온 하객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저도 제비를 뽑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왜죠? 당신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저는 최복례 여사의 친딸입니다. 입양 기록은 없지만 저를 키우신 건 그녀였어요. 어릴 적부터 함께 살았고 끝까지 엄마로 불렀습니다. 현우가 반사적으로 말했다. 그럴 리가 우리는 당신을 본 적이 없어요. 여자는 조용히 핸드백을 열더니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복례 여사와 그녀가 나란히 웃고 있는 오래된 사진.
그리고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수진이와 함께 2002년 4월 처음 맞은 생일. 그 순간 누군가 작게 탄식했다. 진짜였어, 엄마가 말하던 그 아이. 모두가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아직 열지 않은 태식의 손에 들린 쪽지 하나. 이 상황에서 과연 누가 그걸 펴게 될까? 엄마가 그런 유언을 남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은정은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렇게 단호하게 그 아이를 딸이라 부르다니. 하지만 수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제 존재가 밝혀질 줄은 몰랐거든요. 변호사 박 실장은 침을 꿀꺽 삼키며 노트북을 확인했다. 사실 유언 영상은 2개입니다. 순간 가족들의 얼굴이 다시 굳었다. 2개라고요? 현우가 나직하게 물었다. 예. 하나는 지금 보신 1차 영상. 그리고 2번째 영상은 특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열도록 설정돼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그건 유언장의 마지막 장에 적혀 있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를 넘겼다. 상자 속 쪽지 개수가 맞지 않으면 2번째 영상을 공개하라. 정적. 모두가 고개를 돌려 상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쪽지를 세기 시작했다. 1, 2, 3, 4, 7, 8, 9. 10장이 아니라 9장이잖아. 모두가 경악했다. 누가 뺐어? 태식은 벌떡 일어났다. 처음엔 10장이 있었다면서요. 변호사는 당황했다. 확실합니다. 봉인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고 아까 이 자리에서 처음 개봉했어요. 그럼 이 안에서 누가 손을 댄 겁니다. 은정이 입을 틀어막았다. 설마 뽑히지 않으려고 미리 제거한 거야? 당첨이라는 쪽지를요?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태식의 손으로 향했다. 그는 아직 쪽지를 펴지 않고 있었다. 이거요? 이게 당첨인지 아닌지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자고요? 왜 안 펴셨어요? 지금까지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태식은 느릿하게 미소를 지었다. 겁이 나서요. 내가 운이 없단 걸 확인하는 순간 모든 걸 잃게 될 테니까. 그는 종이를 천천히 펼쳤다. 거기엔 미안합니다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이게 뭐야? 현우가 중얼였다. 당첨도 아니고 그냥 미안합니다. 이건 누가 쓴 거죠? 박 실장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원래 들어있던 쪽지가 아닙니다. 처음 준비한 10장엔 하나만 당첨, 나머진 모두 탈락으로 적혀 있었어요. 미안합니다라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은정이 눈을 부릅떴다. 그럼 누군가 쪽지를 바꿔치기 한 거네? 누가요? 모두가 서로를 경계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때 변호사가 조심스레 USB를 다시 연결했다. 상자 개수 이상 발생 시 열람하라는 2번째 영상 실행하겠습니다. 스크린이 켜졌다. 복례 여사가 다시 등장했다. 이번엔 병상 위였다. 산소 호흡기를 낀 채 미약한 숨결로 말했다. 혹시 상자 속 종이가 10장이 아니었나요? 그럼 누군가가 내 뜻을 무너뜨리려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진 이 영상이 끝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제비 뽑기를 선택했는지도. 내 자식들 중 누군가는 절대 모든 유산을 가져선 안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입을 열겠죠. 화면이 꺼졌다. 정적. 그 순간 조용히 앉아있던 숙부가 손을 들었다. 사실 복례는 몇 달 전 내게 부탁을 했어요. 쪽지 10장을 직접 나눠서 쓴다며 필체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본 당첨이란 글씨체와 지금 태식이 뽑은 미안합니다는 확실히 다릅니다. 누가 바꿨다는 거예요? 그 순간 조용히 서 있던 수진이 말했다. 방금 영상에서요. 모든 유산을 가져선 안 될 자식이 있다고 했죠. 혹시 그게 태식 오빠 아닐까요?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태식이는 아버지를 너무 닮았어. 태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가 감히 나를 의심해?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의심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엄마는 내게 자주 말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아버지 회사를 몰락시켰는지, 당신이 어떻게 엄마 몰래 부동산 명예 바꾸려 했는지. 순간 모두의 얼굴이 싸늘해졌다. 이제야 말할게요. 엄마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당신이 유산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제비 뽑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례 여사의 마지막 편지가 공개됐다. 거기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짜 필요한 사람이 그 종이를 뽑을 거라 믿는다. 그래서 나는 아무도 모르게 한 장 더 숨겼다. 그 종이는 수진의 지갑 안에 있었다. 이거 엄마가 주신 마지막 쪽지예요. 당첨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몰랐어요. 이게 진짜 쪽지일 줄은.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외쳤다. 경찰을 부릅시다. 이건 유산 조작입니다. 경찰이 장례식장에 도착한 건 유언 영상 두 번째가 끝난 지 20분 뒤였다. 유산 분쟁으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쪽지 위조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형사 2명이 들어섰고 변호사 박 실장은 허둥지둥 문서를 챙겼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입니다. 하지만 쪽지가 바뀌었다는 의혹이 있어. 형사 중 한 명이 조용히 물었다. 쪽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식은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다. 종이 한 장. 그 위에는 단 한 문장. 미안합니다. 형사는 쪽지를 집어들고 고개를 갸웃했다. 이건 볼펜 흔적이 2겹입니다. 겹쳐 쓴 글씨예요. 순간 장례식장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태식에게 향했다. 누가 썼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필적 감정 들어갑니다. 태식은 억울하다는 듯 두 손을 들었다. 나는 건드린 적 없어요. 내가 왜 바꿔요? 나야말로 진짜 당첨 쪽지를 뽑았어야죠. 하지만 형사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이 종이에 묻은 지문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모두의 지문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례식장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 순간 수진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구겨진 쪽지 하나? 이건 엄마가 제게 준 쪽지예요. 며칠 전 병실에서 몰래 쥐어주셨어요. 처음엔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 그게 진짜였나 봐요. 형사는 쪽지를 받아 펼쳤다. 흐릿한 잉크. 그리고 단 한 단어. 당첨.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글씨체가 일정합니다. 볼펜 잉크도 다르네요. 이건 며칠 전에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이게 진짜? 누군가가 속삭였고 형사는 정중히 말했다. 정확한 감정 결과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 쪽지가 원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 태식이 외쳤다. 이건 조작이에요. 저 여자는 가족도 아니잖아요. 어머니랑 살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입양 기록도 없고 주민등록도 따로야. 그런 사람에게 유산을 넘긴다고요? 그 말에 수진이 담담히 입을 열었다. 기록은 없지만 기억은 있어요. 엄마는 저를 키웠어요. 어릴 때 본인의 손으로 데려왔고 10살이 되던 해 갑자기 저를 떨어뜨려 놓았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형사는 고개를 돌려 물었다. 최복래 여사가 수진 씨를 숨겼던 이유 뭔가요? 수진은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그분이 제게 했던 마지막 말이 있어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태식이 아버지에게 들키면 너도 다칠 수 있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엄마는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은정이 얼굴을 감싸주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 말 나도 들었어. 어릴 때 한 번 엄마가 그런 얘기 했었어. 아버지는 자꾸 숨기고 싶지 않은 걸 숨기라 한다고. 근데 그게 너였구나.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늘 편지를 썼어요. 감추기 위해 쓴 게 아니라 나중에 누군가가 읽어주길 바라서.
그 말에 박 실장이 무언가를 떠올린 듯 노트북을 열었다. 맞아요. 봉인된 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복례 여사의 비밀 편지라고 적혀 있어요. 가족 동의 없이는 열 수 없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확인하는 게 좋겠죠?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익적 목적이라면 공개 가능합니다. 클릭. 영상이 시작되었다. 복례 여사. 이번엔 침대 위 카메라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한다. 수진이는 내 딸이다. 친딸은 아니지만 내 삶의 가장 큰 선택이었다. 태식이 아버지는 알았다. 그래서 그 아이를 몰래 뺏으려 했고 나는 지키기 위해 도망쳤다. 그 아이를 숨기기 위해 나는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진짜 자식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자라는 거니까. 그 순간 영상이 멈췄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형사는 고개를 들어 말했다. 이 정도면 수진 씨는 법적으로 유산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혈연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양육된 입양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불공정해요. 이렇게 갑자기 낯선 여자에게 유산을 넘긴다고요? 그때 숙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태식아, 내가 기억 못할 수도 있겠지만 너 초등학교 때 엄마가 너 몰래 데리고 다니던 여자애 있었잖아. 우리 집 근처 학원 앞에서 기다리던 그 애. 그게 수진이었어. 모두가 말을 잃었다. 수진은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다. 엄마는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늘 죄인처럼 울었어요. 그래서 난 지금도 혼란스러워요. 유산을 받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떠나야 할지. 그 말에 은정이 천천히 걸어와 수진을 안았다. 우리 가족이었구나. 언니는 몰랐지만 이젠 알 것 같아. 엄마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박 실장이 또 하나의 종이를 꺼냈다. 복례 여사님께서 남긴 유언장 원본입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자식들 중 단 한 명에게만 준다. 하지만 그 한 명은 피로 정하지 않는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이. 그 아이는 언제나 날 엄마라 불러줬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3부 재판정. 재산분배를 두고 가족 간 소송이 시작되었다. 사건 번호 2025-1만 2345. 원고 최태식 외인. 피고 김수진. 재판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유산 분쟁 관련 사건 심리를 개시합니다. 재판정에 앉은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검은 정장 차림, 단정하게 묶은 머리. 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맞은편 장남 태식은 전관 출신 변호사 2명을 대동하고 앉아 있었다. 피고 김수진은 법적으로 가족이 아닙니다. 입양 기록 없음, 호적 등재 없음. 그녀는 고 최복례 여사의 재산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태식 측 변호사는 날카롭게 말했다. 또한 쪽지는 명백한 위조물로 의심됩니다. 공식 제비 뽑기 전에 제출되지 않았고 정확한 유언에 따라 추첨된 것이 아니며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종이 한 장일 뿐입니다. 재판정에 정적이 흘렀다. 수진의 변호사는 조용히 노트를 펼쳤다. 피고는 최복례 여사와 17년간 함께 살며 그녀의 보호 아래 성장했습니다. 비록 법적 입양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양자 관계였고 복례 여사는 피고를 수차례 내 딸이라 칭하며 생전 주변인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한 증언자 3인의 진술서가 있습니다. 서류가 판사에게 전달됐다. 그중 한 장. 요양보호사였던 이은자 씨의 진술서. 복례 어르신은 김수진 씨를 볼 때마다 내가 낳진 않았지만 내 심장에서 나온 아이라고 하셨습니다. 입원 중에도 내가 죽으면 수진이에게 다 주고 싶다고 말하셨고 실제로 병원 침대 및 금고에 쪽지를 숨겼다고도 했습니다. 판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금고. 쪽지를 보관한 금고가 있었습니까? 수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예, 병원 침대 하단 사물함 내부에 작은 철제 금고가 있었고 비밀번호는 엄마의 생일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쪽지는 당첨이라 적힌 종이였고 병상에서 직접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금고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병원이 보관 중이며 보존 상태에서 확보되었습니다. 경찰이 수거해 감정 중입니다. 재판장은 중간 기록을 적으며 말했다. 그럼 다음 심리에 CCTV 제출과 필적 감정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2주 후 속행합니다. 그날 재판은 그렇게 끝났다. 이틀 뒤, 태식은 자신만의 사무실에서 앉아 있었다. 불 켜진 방 안 책상 위엔 누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누가 이걸? 그건 익명의 편지였다. 너는 아직 내가 쓴 유서를 기억 못하냐? 엄마 몰래 바꾸려던 명의 이전 문서 아직도 존재한다. 내가 제비 뽑기를 그렇게 싫어한 이유가 뭔지 사람들은 곧 알게 될 거다. 태식은 손에 쥔 편지를 구겨버렸다. 장난치지 마라. 그는 급히 무언가를 지우듯 컴퓨터를 켰다. 하드디스크에서 오래된 폴더를 열고 이름 없는 영상 파일을 하나 클릭했다. 거기엔 복례 여사의 병상 옆에서 태식이 무언가를 강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엄마, 그냥 도장만 찍으세요. 이건 다 엄마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복례 여사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수진이한텐 그만 좀 해라. 그 애가 뭘 안다고. 그 애가 엄마 딸이야? 우릴 두고 그 애한테? 태식은 거칠게 말했다. 엄마가 진짜 날 자식으로 생각했으면 그런 종이 같은 거 안 남겼겠지.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태식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다. 2주 후 재판 속행일. 제출된 CCTV 영상 확인합니다. 스크린이 켜졌다. 병원 병실 새벽 2시 12분. 복례 여사는 홀로 앉아 무언가를 접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흰 종이 여러 장이 들려 있었다. 이건 쪽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종이를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맨 아래 다른 종이를 봉투에 따로 넣는다. 그 종이가 진짜였네요. 그 다음 장면. 같은 날 새벽 3시. 병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누군가 몰래 들어온다. 캡처된 인물은 태식이었다. 이건 조작할 수 없는 CCTV입니다. 태식 씨는 왜 병원에 몰래 들어가셨죠? 태식은 침묵했다. 쪽지의 위치를 바꾸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수지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 엄마는 울면서 제게 말했어요. 내가 내 아들 손을 이렇게 피하게 될 줄 몰랐다고. 태식이는 결국 날 돈으로 기억할 거라고. 법정은 조용했다. 재판장은 결론을 내렸다. 피고 김수진은 법적 입양 절차는 없었으나 사실상 양자관계로 인정됩니다. 또한 당첨 쪽지는 복례 여사의 직접 작성 필적이며 보관 정황과 증언에 비추어 유언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하며 피고의 상속 권리를 인정합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렸다. 태식은 주저앉았다. 은정은 울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수지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날 법정 앞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수진 씨, 유산 받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마지막까지 저를 안아주신 것 같아서 그걸로 충분해요. 수지는 유산을 받았지만 어느 날처럼 홀로였다. 넓은 아파트, 고요한 거실. 엄마가 남겨준 유품들만이 낡은 박스에 담겨 있었다. 이 많은 재산이 왜 이렇게 허전하지? 수지는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들. 카메라를 무서워하던 자신을 웃게 만들기 위해 복례 여사가 귀 뒤에 사탕을 숨기곤 했던 장면. 그땐 가난했지만 따뜻했는데 문득 그녀는 탁자 위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유산 정리 후 열어볼 것 엄마.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엔 손편지 한 장과 함께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수진아, 너에게 모든 걸 준다는 건 내가 너를 진짜 딸로 인정했다는 거야.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많지만 넌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았지. 나는 그걸로 충분했단다. 하지만 이 유산은 너만의 몫이 아니야. 내가 자식들에게 못해준 게 너무 많았어. 너는 이걸 그 아이들을 위해도 써줬으면 해. 마지막까지 엄마의 이기심이었다면 용서해줘. 그 열쇠는 우리 집 아래층 창고 열쇠란다. 거기 내가 숨겨둔 진짜 마지막 편지가 있어. 수지는 즉시 그 창고로 내려갔다. 먼지 쌓인 문, 낡은 자물쇠, 그리고 안쪽 선반 위 빨간 보자기에 쌓인 나무함 하나. 그 안엔 봉투가 여럿 있었다. 태식, 은정, 현우. 각각의 이름이 적힌 편지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가족에게. 며칠 뒤 수지는 세 사람에게 연락했다. 한 번만 더 엄마 이야기하러 모일 수 있을까요? 태식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은정과 현우의 설득 끝에 마지못해 참석했다. 수지는 편지들을 조용히 내밀었다. 이건 엄마가 여러분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예요. 세 사람은 주춤거리며 편지를 받아들었다. 태식의 편지. 태식아, 내가 널 가장 먼저 떠올렸던 건 내가 처음 아빠 대신 내 손을 잡아줬던 날이었어. 근데 넌 점점 아빠를 닮아갔지. 그게 미안하고 슬펐단다. 그래서 더 엄하게 대했고 결국 그게 널 더 멀게 만든 것 같아. 유산은 주지 못하지만 이 말은 전하고 싶다. 너도 내 아들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래. 태식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 작게 한숨을 내쉰 채 고개를 떨궜다. 은정의 편지. 은정아, 넌 늘 왜 나는 두 번째냐고 했지. 근데 엄마는 내가 제일 단단한 아이라고 생각했어. 혼자서도 다 해내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기대가 많았고 그게 결국 상처였다는 걸 뒤늦게 알았단다. 이제 와서 너를 안아줄 수 없지만 그때 못했던 말 지금은 꼭 할게. 미안했다. 그리고 사랑한다. 은정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엄마. 현우의 편지. 현우야. 막내라 항상 늦게 알았고 항상 덜 받았다고 느꼈겠지. 근데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이 집을 지키지 못했을 거야. 내가 웃어줄 때마다 엄마는 살아갈 이유가 생겼단다. 그거 하나로도 고마웠어. 현우는 조용히 웃었다. 엄마도 알았구나. 그리고 마지막 편지. 가족에게. 내가 남긴 유산은 돈도 집도 땅도 아니다. 내가 남기고 싶었던 건 이런 자리였다. 서로 말하지 못했던 것들. 오해하고 원망만 했던 것들. 그걸 조금이라도 풀 수 있는 자리를. 그걸 남기고 싶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했다. 누가 이기든 모두가 생각해보게 하려고. 내가 원하는 건 단 한 사람에게 유산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 모두가 돌아보게 만드는 일이었단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수지는 말없이 작은 종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제비 뽑기 쪽지들이 있었다. 당첨, 탈락, 비밀, 희망, 그리고 가족. 이건 엄마가 직접 쓴 거예요. 아마 그날 진짜 넣으려 했던 건 이 쪽지들이었겠죠. 제비가 아니라 진심을 뽑게 하려 했던 거예요. 그날 밤, 수지는 유산 중 일부로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복내 나눔센터, 가정해체 아동과 위기 청소년을 돕는 비영리 시설. 센터 입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기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며칠 뒤, 태식은 몰래 그 센터 앞에 한 상자를 두고 갔다. 그 안엔 복내 여사와 수진이 함께 찍은 사진들. 찢겨져 있던 것을 다시 붙인 흔적. 그는 말없이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엄마, 결국 당신이 다 맞았네요. 이기려다 다 잃을 뻔했는데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게 만든 건
그 쪽지 하나였어요.